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운동 에너지를 좀 볼게요.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나는 좀 줄일게. EK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방학 동안 주 7일을 한 10시간씩 수업하니까 한 20일째 되니까 바지가 헐렁거려.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학원 강사 한 10시간씩 주 7일 수업해볼래? 그럼 살 쭉쭉 빠져.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좀 여러 개 있어. 자, 운동 에너지를 볼게. 이 정도 공식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라는 거. 이 정도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일을 배웠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나왔어 라는 말은 이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저번 시간에 복습 무엇이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이다?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라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에요 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리 단원에서 가장 난이도가 최하위 꼴등인 애가 누구냐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이 꼴등이거든. 제일 낮아요. 일단 난이도도 높지도 않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지고 정말 쉽기도 해요. 근데 이 운동량, 충격량은 약간 다리 역할을 해주거든. 어디냐면 앞에서 배웠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일과 에너지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 그래서 얘가 단독형으로 안 나오고 이 앞쪽하고 이 지금 배우는 게 막 섞여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그렇게 잡진 않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무엇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충격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변하잖아. 똑같이 해볼게. 그만큼 한 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1은 F S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건 힘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이니까 속도죠. 근데 복습, 힘을 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기억나죠? 다시 한번 알지만 복습,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었고 물리는 계속 쌓아지면서 가요. 처음엔 되게 낯설어. 그러다가 하다가 다음에 연결돼서 또 연결돼서 또 연결돼서 또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 앞에를 보게 되면 왜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했다고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도 물리가 제일 어렵다고들 느껴요. 그건 인정해. 부정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수학하고 너무 비슷해서야. 왜? 수학은 레벨이야.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알아야 그 다음 단계,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물리가 그래요. 앞에 걸 배웠어. 그리고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끌고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만 고생해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물리는 이런 공부가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래. 뭘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풀려.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티도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점. 한번 궤도에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리의 장점이야. 물리의 장점은 궤도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고되지만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고 쭉쭉쭉쭉 뻗어나갔다가 그 다음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거의 큰 차이 없이 유지하는 게 물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건너 오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수포자만큼 물포자도 그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보기만 안 하면 버텨내기만 하면 올라올 수 있어. 해서 계속 누적시키면서 문제풀이까지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운동 방향이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가속도의 방향이 무엇과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인 거지. 그 힘의 방향. 둘이 같다면 속도는 빨라질 거고,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지. 자, 그림으로 해볼게. 이번에 지금 말로 했고 공식적인 접근을 했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V라는 속도 숫자로 할게. 숫자가 좀 더 익숙하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10m/s로 달려가고 있고, 이 물체가 1kg이라고 치자. 라고 했었을 때 얘를 이쪽으로 2를 할 거예요. 그 1의 값이 얼마야? 10이다 라고 할게요. 그냥 100이다 라고 할게. 100줄만큼의 2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좀 모양새가 안 나오지요. 90이라고 할까? 90? 90이라고 할게요. 내가 임의대로 숫자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을 1로 줘서 1이 생겼잖아. 그러면 힘의 방향과 1의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1kg이 속도가 여기서 V보다 V0으로 봤을 때 얘가 더 빨라야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 주면 빨라진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랬을 때 얘 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가 지금 90줄을 주었어요. 그러면 알겠지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변화량은 어떻게?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로 구하는 거 정도는,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 운동량이 되어져.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얘의 운동량이 얼마로 나와 있어?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지. 그 값이 얼마가 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계산하면 2분의 1에 m에다가 질량이 1kg이죠. 1kg에 속도가 10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빼기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그 값이 90줄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당신네들이 충분히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겠죠? 한 번만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단순하게 이건 계산 문제니까 해주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일이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지. 반대 방향이면 그만큼 속도 줄이면 되겠지 뭐. 이해가 되었을까? 오케이.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표현법을 얘기하는 중, 표현법을 일과 에너지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문장적으로, 그 다음에 공식에서 이렇게 얘도 들어줬고, 조금 더 해볼게. 이번엔 네 번째.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써볼게. 여기서는 FS라고 되어져 있고, 코사인은 같은 방향 기준, 같은 방향으로 했으니까 코사인을 굳이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질량에다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공통인 것은 2분의 1 질량이고, 그러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되어지겠죠. 여기까지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또 복습 한번 하자. 복습. 저번 시간 거 계속 복습.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거 써줬다고, 저번에 썼던 건데, 저번에 배웠던 건데 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필기할 때 써보세요. 자꾸 되새김질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로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로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가 A가 S 할 때 요거를 보십시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2가 A가 S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 쓸게. 요 I 대신에 2가 A가 S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끌고 들어오자. 1은 등호 여기 2분의 1 M에다가 가로에 2AS가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2분의 1, 2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마스만 남지. 얘가 뭔데? 똑같네. 이해됐을까? 오케이. 저번 시간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에요 할 때도 증명했듯이 여기서 똑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뭐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요 말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운동량 충격량 쪽에서 요런 접근하는 방식은 물론 여기선 질량이고 속도고 힘이고 시간이긴 하지만 그 숫자만 바뀐 거지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앞에 거 되면 여기서 하다가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운동량 충격을 다시 풀어보시면 굉장히 처음 풀었을 때보다 조금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쌓아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